네, 총선 전 마지막 주말 유세 한동훈 위원장은 충청, 민주당은 수도권을 택했습니다. 자, 한 위원장, 이재명 대표 두 사람의 유세 전략 어떤 숨겨진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이게 각기 다른 장소에서 한 발언이라 이렇게 똑같은 동렬해 놓고 분석하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발언은 강남에 가서 유세하면서 한 발언이에요. 계속 보수 후보만 됐으니까 이번에 그쵸. 바꿔보자. 네, 그런 의미에서 한 거고요. 네. 한동훈 위원장 발언은 최근에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던 발언의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 발언을 보면서 과연 자극받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집권 여당의 당대표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일단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여론조사 상으로도 그렇지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잖아요. 부정평가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그럼 역으로 보면 정권 심판론이 국민 여론이 그만큼 높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국민 여론의 그 여론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집권 여당의 대표격이라면 그러면 민생 문제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정권을 지원해 주십시오. 좀 힘이 모자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야당 심판을 자꾸 하겠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 2조 심판을 얘기하고.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이전의 선거에서 뭐 여당 심판론, 야당 심판론이 나오지만 야당 심판론이라는 구호를 이렇게 많이 얘기한 선거는 이번 처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거의 성격 자체가 보통 집권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는 정권을 견제할 거냐 아니면 지원할 거냐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하지 야당이 싫어서 야당을 심판하겠습니다. 이런 건 야당이 집권 세력도 아닌데 어떻게 야당을 심판합니까? 그러니까 논리상으로 맞지도 않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정권 심판론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도 부족하지만 야당은 더 나쁩니다. 그러니까 야당 차마 못 찍으실 거 아니겠어요? 야당 찍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지금 자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일부 물론 표심을 바꾸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전체 선거 판세를 흔들 만큼의 그 정도의 파괴력을 가진 그런 뭐 선거의 언어다 캠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8일부터 어제까지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을 66차례 갔고요. 이재명 대표는 수도권을 32차례 찾았습니다. 그만큼 국민의힘은 수도권이 절박하다.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수도권은 좀 여유가 있다. 이런 표현일까요? 오늘 내일 어딜 가느냐도 좀 중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막판 선거 마지막 날, 마지막 전날 그러니까 투표 전날이죠. 그러니까 4월 6일이 되겠네요. 4월 6일 날 아니죠. 4월 9일이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4월 9일 날 어디를 가느냐가 각 당에서 항상 머리를 짜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노선을 놓고 쭉 한번 훑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시작해가지고 부산을 가느냐 아니면 부산에서 시작을 하고 서울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각 당이 어떻게 선택을 할까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서울에서도 어느 지역을 처음 출발점으로 하고 마지막 유세를 하느냐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보통 휘날레는 서울의 종로라든지 용산이라든지 명동이라든지 이런 상징적인 곳에서 총 집결 유세를 함으로써 공식적인 선거 운동을 그만둬요. 국민의힘도 이번에 그렇게 잡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보통 다 그렇게 해요. 예. 그래서 부산도 지금 격전 지역이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출발해서 뭐 대전 그다음에 충청도 좀 갔다가 경기도 뭐 이렇게 수원 좀 갔다가 서울에서 마지막 유세하는 쪽으로 잡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이 지금 최대 박빙 지역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부울경에서 국민의힘이 지난번 2020년도보다 더 많은 의석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박빙 지역이 많다.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부산과 경남에서 집중적인 유세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일단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엔 호남은 안 가실 것 같아요. 워낙 이제 뭐 압도적으로 우세 지역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서울, 충청도, 그리고 부산, 경남 이런 쪽을 어디서 먼저 시작을 하고 어느 포인트를 갈 것인지 상당히 지금 뭐 다 정해져 있을 겁니다. 네네. 그것도 시청자분들께서 좀 재미로 지켜보실 대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청계광장에서 마지막 유세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고 하고요. 이재명 대표 마지막 유세는 좀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자, 글쎄요. 김수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마지막 유세가 갖는 상징성, 각 당들도 좀 많이 고민을 할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민주당은
만약에 제가 그 일정을 짜는 입장이라고 네네. 하면 어디로 하시겠어요? 선거 마지막은 용산에서 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이번 선거는 윤석열 여권 심판할 거냐 말 거냐 둘 예.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러니까 그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판할 거냐 아니면 지원해 줄 거냐 이 두 가지 갈림길 거예요. 네. 유권자들도 그걸 가지고 아마 주요 표심을 선택하지 않을까 네. 싶거든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국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좀 더 부각하는 쪽으로 선거 캠페인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사실 좀 고민이 많아가지고 문제였던 건데 만약에 조국 대표, 조국 혁신당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선거판이 복잡하게 꼬이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난데없이 조국 혁신당이 등장하면서 그동안에 민주당이 정권 심판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인가 갸웃하셨던 분들이 조국 혁신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선택지를 받아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 이조 심판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좀 복잡한 선거 구도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선거 구도 짜기가 굉장히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네. 그래서 아마 청계천이라고 얘기하는데 청계천이 무슨 상징성이 있을까? 혹시 장 소장께는 서울의 중심이라고 하더라고요. 광화문. 네네네. 중심. 네. 그게 청계천은 아닌 듯 싶은데 용산이 중심이 됐나요? 등반인가요? 민주당은 용산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어요. 아, 네. 그래요? 그렇네요. 예,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장 소장님, 지금 뭐 어쨌든 마지막 한동훈 위원장, 이재명 대표의 그런 메시지들이 중도층에게 소위 좀 먹혀들까요? 마지막에 어떻게 보세요? 중도층이라기보다는 조금 좀 아유 이번 선거 국민의힘 힘든 거 아니야? 내가 나가서 찍어줘봤자 대세는 흔들리지 않겠네라고 생각하는 보수 우파 그분들을 좀 결집시키기 위한 어쨌든 읍소 전략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이제 권성동, 나경원 의원들이 얘기했던 거는 이런 거예요. 불안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 건데 네. 야권이 다수당되면 악법 날치기에 대통령 탄핵까지 될 것 같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은 식물 정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안 되지. 정말 그래 나라도 한 표라도 나가서 찍어주자. 이렇게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시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여지면 노련한 중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읍소하는 거죠, 그죠? 예, 네. 그런 것을 보면 선거 판세가 대단히 불리하다라는 뭐 자기 고백성의 저런 읍소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